대구시 의회 윤권근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 설비 정책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달성군 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6일 농협달성유통센터에서 제11, 12대 회장단 2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감삼향후의 2024년 신임 임원진이 지난달 31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감삼동 지역 현안 사항과 지역 전통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농촌 지도자 달성군연합회가 6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5, 16대 회장단 2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복지관은 지난 1일 설 명절을 맞이하는 이주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설 명절 체험 프로그램 용기백배 값진설날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가득 키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원규 의원과 김장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재외선거와 선상투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서 아트센터 시그니처 시리즈 라인업을 안내드립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가 2월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 설비 정책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702개소 중 53%에 달하는 656개소와 25,484개의 세면기 변기 설비 중 89%에 이르는 22,775개 설비, 절수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2023년 서강대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약 7,200만 원의 예산으로 3천여 개의 설비를 교체한 결과 월 평균 물 사용량이 설치 전 대비 23%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약 7,6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내 주원초등학교의 경우 물 사용량이 약 30% 감소되어 23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추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 수준이며 연간 약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과 생산 비용의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대구시가 절약하는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 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대구시는 89%가 설치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50년 되면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이 1위로 바뀐다는 전문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수 설비에 의무를 하면 결과치는 약 20-30%가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거로 인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구시 물전략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물전략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구시청 및 보건청 등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물전략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사회가 물전략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달성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6일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달성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하여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지역 보육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장 이취임식, 감사장 전달, 신임 연합회 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차경미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하여 지난 3년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역임하며 도움을 준 많은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어린이집 원장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노혜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 보육인들의 발자취에 더해 보육환경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삼향후의 2024년 신임 임원진이 지난달 31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감삼동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 전통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4년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타관 회장은 푸른방송 임직원들과 감삼동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소통을 통해 동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삼동 대동제는 고 해산 조경재 회장이 대동제, 지신박이 등 감삼동의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림원 앞마당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감삼동 대동제를 지냈으며 2019년까지 매년 이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해제 후 2024년 신임 회장단과 함께 다가오는 24일 정월 대보름에 감삼동 대동제 행사를 재개합니다. 감산동 대동제와 원래에 5월 달에 어버이하고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께 많은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삼향후회가 주관하는 그날 행사에서는 감삼동 대동제 후 소금을 단지에 넣으며 각자의 소원을 비는 소금단지 기원 행사와 풍물 공연 등 준비한 음식을 동민들과 함께 나누며 주민들의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달성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2월 6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하여 농업인단체 회장,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달성군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이끌어온 곽영록 이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농촌지도자와 달성농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농업, 농촌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농촌 지도자 회원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국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촌 지도자회원의 화합과 융화를 통한 농업인 단체 간 유기적 결속으로 희망찬 농촌,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업인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농촌 지도자의 사명을 인식하고 역량 증진과 달성군 농촌 지도자의 활성화를 통해 개방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달성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복지관은 지난 1일 설 명절을 맞이하는 이주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설 명절 체험 프로그램 용기 100배 값진 설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와 BGB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달서구 이주민들의 한 해가 푸른 용처럼 날아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주민 50명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태호 DGB 금융그룹 회장, 김서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병우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함께했습니다. 세계타악기 K-팝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DGB 사회공헌재단에서 결혼 이주 여성 지원 사업과 설 명절 온기 가득 떡국떡 2,000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푸른 용과 함께하는 세매 이벤트, 대형 캘리그래피 새해 소원 퍼포먼스, 블루베리 막걸리 빚기, 용가오리언 만들기, 윷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사람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해요. 한국에서 애기들이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한다. 모두가 다 행복해요. 예, 새해 복 많이 돈 받으세요.
한편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이주민 초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 정착 프로그램,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가득 키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구임을 21개 단체 및 개인 후원자들과 주부 봉사자들의 온정의 손길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마음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행복 가득 키트는 떡국떡, 달걀, 김 등의 떡국 키트와 간식으로 구성해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 부부, 취약동거 노인들 세대로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가족 없이 쓸쓸히 명절을 보내는 분들로 선정하여 지원됩니다. 처녀 가구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찾아가 따뜻한 명절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김진홍 관장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음에 참여한 모든 후원기업, 단체, 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장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송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대구시 응시자 수는 24,347명이며 달서구 응시자 수는 5,443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 오랜 숙제였던 학산초등학교 강당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대응 투자를 신속하게 결단해 주신 이태원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915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서상일, 이시영, 정운일, 홍유일, 박상진 의사와 함께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여 통영에 오르신 향산 융상태의 별장 송석헌 일명 처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향산 융상태 선생께서는 1905년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법복을 벗어던지고 조국 광복에 투신하였는데 1913년도부터 젊은 청년들을 규합해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게 이르렀는데 바로 그 비밀 장소가 바로 송석헌이었습니다. 이만큼 송석헌은 대한민국 광복사에 길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송석헌에 참석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울산이 고향인 박상진 의사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일제시대의 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과감히 법복을 벗어버리고 조국 광복에 투신하였는데 그분은 주로 혁명적 무장단체인 대한광복회를 결성해서 총사령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주로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셨는데요. 주로 하시는 일이 일제시대의 부호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결국 발각이 되어서 많은 투사들이 투옥되셨고 박상진 의사마저도 1918년도에 투옥이 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안타깝게도 4년 옥고를 치르고 대구 형무소에서 처형되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박상진 의사께서도 송석헌 회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1960년도에 박상진 의사의 기념비도 세우고 그의 고택도 복원해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송석헌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대구시도 달서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지금 황폐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심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이번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불과 예산이 1,000만 원 되지밖에 않기 때문에 제대로 품격 있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억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최소한도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송석헌에 무관심을 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복원해서 달서구의 청소년 그리고 달서구민 대구 시민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구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 발전을 국가의 정책에 도입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2021년에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 추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인 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노력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양질 일자리를 증진하는 8번째 목표와 기후변화에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는 13번째 목표의 양립 즉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서로 일적으로 볼 수 있으나 양립 가능한 가치의 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달서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경제적 환경 감시망을 구축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행한 사업의 결과로서 2021년에는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되었고 2022년도에는 대구 지역 최초로 환경부 지정 그린시트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과 전국 기초단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대구 지역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소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여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의 정책에는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섰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는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관한 실무 업무를 추진하며 기획전략과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탄소기본법에 대한 기획 업무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에 극대화와 인력 운영의 활성과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라 봅니다. 존경하는 이태웅 전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50 탄소중립 전략 최종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에 따른 131개의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좀 더 상세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과 획기적인 사업 없이는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달서구청이 지금까지 이뤄온 지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50 계획에 충실한다면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라 본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중심에서는 달서구가 되길 희망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에는 진영의 논리가 불필요하고 패권 경제 시대라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탄소 중립 2050 열차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53만 구민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으로 탄소 중립의 마중물 역할과 음지에서 묵묵히 공공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태웅 구청장님과 관계 1,100여 명의 달서 공무원을 믿으며 본의원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 활동의 최대 역점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차질할 수 있어지길 바라며 본의원과 국민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제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제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제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제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제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제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외선거 투표는 제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제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현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달서 아트센터 시그니처 시리즈 라인업을 안내드립니다. 1월에 열린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상을 배경으로 OST를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에는 201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황수미와 테너 김효중의 듀오 무대가 열립니다. 10월에는 2019년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함께 전 부문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리스트의 환생이라 평가받는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토로프 피아노 리사이틀이 개최됩니다. 11월은 라흐마니노프의 제림, 완벽한 테크닉과 파워풀한 연주로 러시아 레퍼토리 최강자로 언급되는 니콜라스 루간스키 대구 첫 내한 리사이틀이 연말에는 세계 클래식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연주자라 불리는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가 2월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28 민주운동 6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백진현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가 지휘하고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무옌지에가 협연합니다. 첫 곡은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한 오페라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교향적 모음곡 중 기인들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무옌지에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플랫 단조 오퍼스 23을 들려줍니다. 이어 후반부에는 프로코피예프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음악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연주합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는 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공정한 통합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공정하고 빈틈없는 통합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773세대 35,081명과 부양 의무자이며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여 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설맞이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설 연휴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달서구 보건소 1층 로비에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 해외여행 등이 빈번한 설 명절,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홍보물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보건소 행정과 감염병 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새마을 금고 라면 80박스를 기탁한 소식입니다. 달성 새마을 금고는 지난 24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좀돌이 운동으로 라면 80박스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김성택 이사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가득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가 스트레스 우울 관리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는 지난 24일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팀과 연계하여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에서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 도서관과 함께 달서구 부모특강 및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월 예비초등 및 부모 대상으로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를 개최합니다.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는 달서어린이 도서관의 특색 사업으로 예비초등 부모특강과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초등 부모특강은 현직 초등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으로 입학준비 및 독서교육을 안내합니다. 예비초등 프로그램은 예비초등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기소개 및 친구 관계 맺기,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초등 부모특강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예비초등 부모 대상으로 하유정 강사를 초청해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의 모든 것 주제로 강연합니다. 현직 교사로서 예비초등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적응력을 높이고 부모의 불안감을 줄이는 초등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예비초등 프로그램 일기는 2월 19일에서 20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기는 2월 21일에서 22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으로 나눠 달서어린이 도서관에서 예비초등생 대상으로 학교생활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자기소개 및 친구 관계 맺기,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체험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과 책 함께 읽기 및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5일에서 15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달서구민 우선 신청으로 타구민은 2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 도서관 창의력과 논리력 증진,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해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도서관은 12월까지 초등학생 1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논리력 증진,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한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의 연령, 특성에 따른 독서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독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을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어린이 독서회 에피슬은 초등 1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참꽃은 초등 3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세 번째 수요일 대구 달성 도서관 1층 체험실에서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독서 토론 및 독후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 독서회 회원은 연중 수시로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어린이 자료실로 하면 됩니다. 정현우 관장은 독서회 활동을 통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한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시상식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196곳, 교육지원청 74곳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기여한 도시에 수여됩니다. 달서구는 지역의 평생교육 중추 역할을 하는 달서시 플러스 센터 달서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좋은 정책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평가에서 인생 호반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생애 설계, 직업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 등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30일 국제아이온스협회 356회 제7지역으로부터 설명절을 맞아 이불, 라면, 김, 휴지 각 150개 등 8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이웃사랑 후원품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도용구 지역구총재 외 19개 클럽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용구 지역 부총재는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후원품을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사읍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1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떡국떡을 전달하는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다사읍 새마을 부녀회원 30여 명은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떡국떡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형편이 어려운 9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조영숙 회장은 이번 떡국 나눔 봉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며 2024년 새해에도 다사읍에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화사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명절 정담은 복호러미 나눔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나눔 사업에서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명절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의 안부 확인에 다시 한번 나서며 총 7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난방과 건강 상태를 살피고 떡국 밀키트, 사골곰탕, 라면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하나 민간위원장은 설에도 고향 방문이 어려워 혼자 지내시거나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